매트리스가 삐걱 하고 울었습니다. 등 뒤로 무언가 거대하고 뜨거운 것이 밀려드는 감각. 남자의 거친 손이 침낭 속으로 들어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나 뜨거웠고 강력해서 지은은 저항할 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여보. 그녀는 의식적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신 그녀의 뒷목을 낚아채듯 잡더니 그녀의 귓가에 거칠고 뜨거운 숨결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뇌는 벼락을 맞은 듯 모든 활동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등 뒤의 남자가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상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손이 허벅지 안쪽에 여린 살에 스쳤는데도 이상하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여기 아래에 나의 비밀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오늘 하루가 특별해질 겁니다. 유지은 42세, 서울 마포구, 마트 계산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여성입니다. 지은의 삶은 상훈의 콧꼬리만큼이나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아침밥을 홀로 먹고 7시 30분에 집을 나섰죠. 그리고 8시 40분에 H마트 W 지점 계산대에 앉아 유니폼을 입고 머리망을 씁니다. 지은의 손은 마치 바코드 스캐너의 연장선 같았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을 삑, 삑, 삑 소리와 함께 물건을 집어 올리고 레일을 밀고 돈을 받거나 카드를 긁었죠. 그녀의 시선은 항상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 랍스터 꼬리, 백년산 위스키, 해외여행용 선크림. 그녀의 손을 스쳐 지나가는 이 모든 풍요로움은 정작 그녀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라겔락통에 담긴 식은 김치볶음밥을 휴게실 구석에서 홀로 먹었습니다. 다른 젊은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남편 뒷담 화나 연예인 가십거리를 늘어놓았지만 지은은 늘 침묵했죠. 그녀의 귀에는 상훈의 독촉 문자가 맴돌았습니다. 박상훈 45세, 경기도 파주, 중소기업 과장 무능력한 가장의 대명사. 아내를 하대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남편입니다. 상훈은 지은에게 병원비 이번 달 내야 하는데 내가 번 걸로 좀 막으라며 소리쳤습니다. 생활비도 마이너스라며 지은은 자신이 돈 버는 기계로 전락했다고 느꼈습니다. 엄마나 아내도 아닌 그저 박상훈 가족의 채무를 메우는 도구인 것 같아. 그녀의 남편 상훈은 중소기업의 만년 과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했고 술만 마시면 집안을 자신의 실패한 무대로 만들었죠. 내가 왕년에 로 시작해서 다 너 때문이야. 로 끝나는 그의 레퍼토리는 지은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결혼 5년 차 이후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상훈은 늘 피곤했고 지은에게는 몸매 관리나 좀 해라는 모욕적인 말만 던졌죠. 지은은 스스로를 거울 속의 미이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촉촉함을 잃고 말라비틀어진 사라는 있지만 생기가 없는 존재. 남편에게 그녀는 그저 자식들의 엄마이자 살림을 하는 집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번 캠핑은 지은이 용기를 내서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옛날처럼 불멍도 하고 연애 때처럼 좀 풋풋하게 지내자. 상훈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만 결과는 뻔했죠. 도착하자마자 그는 텐트 치는 일은 대충 지은에게 맡기고 친구에게 전화 걸어주식 이야기나 했고 해가 지자마자 맥주와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지은이 정성껏 구운 삼겹살이 타들어갈 때도 상훈은 세상 모르게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텐트 밖에 혼자 앉아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다 남은 장작의 시큼한 연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옆 텐트에서는 젊은 연인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지은에게는 멸시의 소리처럼 들렸죠. 나만 이렇게 삭막하고 텅 빈 삶을 사는 건가? 지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캔의 차가운 표면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심장을 얼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선 절망감이었습니다. 돈도 사랑도 존중도 없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직 여자임을 증명해줄 무언가를 위험할지라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극도의 숙취와 죄책감, 그리고 어젯밤의 거대하고 단단한 그 뜨거운 흔적 때문에 너무 아파서 거의 기어 나오다시피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남편 상우는 여전히 늦잠을 자고 있었죠. 지은은 어젯밤 낯선 남자의 몸에서 맡았던 코오롱, 향과 뺨에 스쳤던 수염의 거친 느낌을 떨쳐내려 필사적으로 세수를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옆 텐트 강도진 29세 프리랜서 사진작가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서서 전날 밤 강하게 박아 넣었던 아니 텐트 팩들을 여유롭게 뽑고 있었죠. 티셔츠도 입지 않은 상체는 탄탄한 근육질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구릿빛 피부 위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굵은 힘줄들이 마치 조각 작품 같았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절도 있고 에너지가 넘쳤죠. 지은은 그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힐끔거리다가 도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진은 피하지 않고 아주 길고 깊게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알고 있다. 어젯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라고 속삭이는 듯 했죠. 지은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 식사하셨어요? 도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의 거칠음과는 달리 아침의 맑은 공기처럼 신선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니요. 곧 지은이 말을 더듬자 도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는데 그것은 마치 당신은 지금 나에게 완전히 빠졌군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 떠날 겁니다.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도진은 지은을 인적이 드문 계곡 옆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지은은 완전히 홀린 듯 그를 따라갔죠. 벤치에 앉자마자 도진은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일 제가 죄송합니다. 술에 취한 척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의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외로워서요.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면서도 왠지 모를 이해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도진은 지갑에서 명함 대신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수십 장은 되어 보였죠. 어젯밤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제안입니다. 지은은 돈뭉치에 눈길도 주지 않고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돈으로 내 외로움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라는 멸시와 분노가 그녀의 눈에 가득 찼죠. 도진은 그 눈빛을 읽었는지 돈을 다시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실 외로움 중독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늘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비싼 카메라를 사도 근사한 호텔에 묵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더군요. 어젯밤 저는 당신에게서 삶의 진실된 아픔을 받습니다. 돈이 아니라
당신의 그 슬픔이 저를 흥분시켰어요. 그의 고백은 기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감정적 쓰레기통을 원하는 기이한 취향이었죠. 그는 돈으로 외로움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경멸했고, 진짜 고통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진정한 자극을 느끼는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식 없이 돈 때문에 웃지 않는 사람, 돈으로 억지로 웃는 것 말고 진심으로 울 수 있는 사람. 저와 조건 없는 만남을 가지시겠습니까? 돈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감정과 욕망의 교류만. 지은은 황당함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야, 이 어린 자식아. 나 내 엄마 뻘이야. 지금 나한테 유부녀랑 몸만 섞자는 말을 하는 거니? 아니면 인생 역전의 제안을 하는 거니? 이거 참, 내가 마트 계산대에서 들은 말 중 가장 섹시하긴 하다, 야. 그녀의 거친 입담에 도지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은에게 느낀 깊은 매력이었습니다. 그녀의 나락으로 떨어진 현실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자존감. 지은은 이 운명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제안 앞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돈은 곧 생존이었고 이 남자는 그녀의 생존과 동시에 잊고 있던 여성성까지 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은 결국 도진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상훈의 어머니, 김 여사의 병원비 독촉 문자, 그리고 매일 쌓여가는 생활고의 짐이 그녀의 목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녀는 도진에게 딱 한 번의 만남만을 조건으로 승낙했습니다. 난 당신의 돈이 필요하고 당신은 나의 비참함이 필요한 거겠지. 딱 한 번이다. 캠핑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 후 지은은 도진이 예약했다는 강남의 스위트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텐트 속 어둠이 아닌 화려한 도시의 중심. 이곳에서의 만남은 더욱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금기를 어기는 느낌이었죠. 호텔 복도의 카펫은 너무나 푹신해서 지은의 싸구려 운동화 소리마저 삼켜버리는 듯 했습니다. 도진은 흰색 가운을 걸친 채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은은한 아로마 향과 함께 고가의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지은은 순간적으로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마트 유니폼 대신 그녀가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산 검은색 정장이 오히려 이곳에선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셨군요. 와인 한 잔 하시겠어요? 도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예의 발랐습니다. 그 예의가 오히려 지은에게는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죠. 나는 지금 돈 받고 몸을 파는 중이구나. 지은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와인 잔을 받아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와 잔을 건네봤더니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떨지 마세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 당신이 어젯밤처럼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면을 걸 듯 나직했습니다. 지은은 그 말에 어젯밤 텐트 속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쾌감이 뒤섞인 감각을 떠올렸죠. 그리고 잠시 후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도진은 지은의 머리핀을 풀어주었고 검은 정장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옷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나신을 보았습니다. 40대의 축 늘어진 몸매, 출산 후 생긴 희미한 흉터, 10년 동안 방치되어 생기가 사라진 피부. 그녀는 수치심에 눈을 감았습니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부드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발부터 시작해 발가락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죠.
당신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가졌어요. 이 발이 당신을 얼마나 지친 마트로 이끌었을까요? 그의 입술이 그녀의 발목에 닿았을 때 지은은 참을 수 없는 오한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올라올수록 지은의 공포는 극대화되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래였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을 찍듯 그녀의 몸을 찍고 돈을 받는 거래. 그 순간 지은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자존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만.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진은 놀란 듯 그녀 위에서 멈췄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만하라고요. 당신은 지금 내 몸을 사는 게 아니야. 당신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내 비참함을 이용하는 거라고. 난 당신이 원하는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 없어요. 난 아직 내 자존심을 돈으로 팔 만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어. 지은은 벌떡 일어나 바닥에 널브러진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 하나도 제대로 채울 수 없었죠.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지은 씨, 저한테 왜 이럽니까? 당신이 원하는 돈 몇 배로 더 드릴게요. 지은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포기했다는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돈으로 사려는 도진의 시선에 대한 굴욕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한 좌절로 끝났습니다. 도진이 가진 문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와 지은이 가진 자존심이 부딪힌 결과였죠. 첫 만남이 좌절로 끝난 후 지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이미 이전과 같을 수 없었죠. 마트 계산대에서 삑, 삑 소리가 날 때마다 호텔방에서 도진이 속삭이던 당신의 슬픔이 저를 흥분시켰다는 말이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무심했고 그녀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은이 다음날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의 그 기이한 취향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요. 도진은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화려한 호텔이 아닌 인적이 드문 한적한 북촌 한옥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은은 평범한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나왔고 도진 역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마치 우리는 지금 연인도 고객도 아닌 동네 친구다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3시간 동안 대화했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유했지만 사랑이 없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가정부와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자랐던 외로움. 그는 돈을 물처럼 썼지만 그 어떤 관계도 지속되지 않았던 공허함에 대해 털어놓았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 돈만 봤죠.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돈보다 나를 먼저 거부했죠.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가장 비싼 사람입니다. 지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훈과의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여자로서의 소멸감, 그리고 마트 계산대 뒤에 숨겨진 자신의 절망감. 대화가 깊어질수록 지은의 방어벽은 서서히 해체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돈을 주는 자와 돈을 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결핍을 공유하는 동지가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남. 이번에는 도진의 작은 작업실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은 와인 대신 따뜻한 홍차를 마셨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사진 작품들을 보여주었는데
모두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의 순간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었죠. 이게 내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도진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폭력적인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움과 존중이 담긴 손길이었죠. 그는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더니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사고 싶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상온의 무심함과는 달랐습니다. 지은은 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고독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향한 진실된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었죠. 지은은 먼저 도진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육체적 관계는 거래에서 정서적 유대로 변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10년 만에 자신이 여성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도진의 손길은 그녀의 몸을 찬양하듯 섬세했고 그녀의 모든 흉터와 결핍을 인정하듯 따뜻했죠. 그녀는 마침내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지은과 도진의 관계는 위태롭게 지속되었습니다. 지은은 마트 퇴근 후 도진의 작업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도진은 그녀에게 여자로서의 삶과 위로를 주었죠. 그녀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도진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그녀의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의 마트 동료이자 상훈의 회사 사람인 김 부장 50대 탐욕적인 라이벌이 지은에게 접근했습니다. 김 부장은 지은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것을 알았지만 상훈의 아내라는 점 때문에 은근히 지은을 이용하려 했죠. 지은 씨, 잠시 얘기 좀 합시다. 상훈이 말이야. 이번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았지? 나한테 그 프로젝트 관련 내부 정보 좀 빼줄 수 있나? 상훈이는 바보라서 그 정보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지. 하지만 난 알아. 김 부장은 지은의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얇았지만 안에는 수표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받고 나한테 상훈이 PC에 있는 파일만 USB에 담아줘. 간단하지? 성공하면 이 돈의 10배를 줄게.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지은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평생 놀고 먹을 돈. 상훈의 독촉, 시어머니의 병원비, 지긋지긋한 계산대 삑삑 소리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기회. 그녀의 손은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도진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굳게 닫힌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죠. 지은은 김 부장에게 받은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져 놓았습니다. 봐요, 도진 씨. 이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야. 남편을 배신하고 이 돈을 가지면 난 당신의 돈에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어. 도진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가져요. 당신의 자유를 위한 돈이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배신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도진의 말은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지은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이 돈을 받으면 자신이 도진에게서 얻었던 존중과 진정한 자존감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도진에게 나는 결국 돈을 쫓는 천박한 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될 터였죠.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현금 봉투를 찢어버렸습니다. 아니, 난 이렇게는 못 가. 난 돈 때문에 당신에게 오지 않았고 돈 때문에 내 남편을 배신하지도 않을 거야. 내 삶이 비참할지언정
내 영혼까지 더럽힐 순 없어. 지은의 이 단호한 거절은 그녀가 돈이 아닌 자신을 선택했다는 극적인 증명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진은 상훈의 회사 내부 소식통을 통해 김 부장이 지은에게 접근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그 유혹을 단칼에 거절했다는 것도요. 도진은 지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부자보다 고귀한 가치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도진은 지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고 둘의 관계는 단순한 욕망의 교류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은과 도진의 비밀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관계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비밀을 용납하지 않았죠. 가장 먼저 충돌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상우는 아내의 잦은 외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지은의 핸드백을 뒤지다가 도진이 선물한 롤라이플렉스 카메라 렌즈캡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트 계산원인 아내가 가질 만한 물건이 아니었죠. 이건 뭐야? 내가 사진작가라도 됐냐? 상훈의 비꼬는 목소리에 지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선물이야. 하지만 상훈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은 도진의 작업실 앞에서 지은이 도진과 다정하게 포옹하는 사진들을 찍어 상훈에게 전달했습니다. 상훈은 사진을 받아든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무너졌죠. 아내에 대한 불만과 남자로서의 무능력함에서 오는 열등감이 합쳐져 폭발했습니다. 상훈은 곧바로 도진의 작업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지은은 그곳에 없었지만 도진은 홀로 카메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 내 아내를 건드려. 상훈은 도진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도진은 반격하지 않고 맞아주었습니다. 상훈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죠. 도진은 피 묻은 입가를 닦으며 상훈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싸움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은 씨에게 해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의 집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가정부였고 채무 변제 기계였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상훈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더 큰 충돌은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훈은 지은의 딸 예은이가 보는 앞에서 사진들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년아, 내 엄마 꼴 좀 봐. 내 엄마가 밖에 나가서 어린 놈이랑 몸을 섞고 다니는 더러운 여자라고. 예은은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딸에게 이런 치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예은에게 사정했습니다. 예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하지만 예은의 눈에는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더러워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난 엄마가 싫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딸에게서 받은 원색적인 비난은 상훈의 주먹보다 더 아팠습니다. 지은은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을 택했음에도 세상은 그녀를 더러운 여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에 대한 절망감과 죄책감 속에서 밤새도록 흐느꼈습니다. 지은의 삶이 완전히 파탄난 상황에서 도진이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죠. 그는 상훈과 예은을 호텔 로비로 불러냈습니다. 도진은 최고급 양복을 입고 나왔고 그의 뒤에는 변호사까지 대동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단순한 연하남이 아닌 압도적인 재력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상훈 씨, 예은 양,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묶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위자료 및 양육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각서에는 상훈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죠. 이 돈은 지은 씨와의 관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 돈은 박상훈 씨가 지은 씨에게 그동안 주지 못했던 존중과 자유에 대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예은 양이 대학에 가고 자립할 때까지 평생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돈을 받는 대신 박상훈 씨는 지은 씨에게 모든 이혼 조건에 동의하고 예은 양은 지은 씨를 다시는 비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상훈은 돈 뭉치 앞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예은은 달랐습니다. 싫어요. 그 더러운 돈 안 받아요. 우리 엄마 더러워요. 예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때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은 양, 부탁합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륜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정을 파괴한 죄인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자신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돈은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전하는 사죄의 마음입니다. 이 돈을 받고 당신의 어머니에게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엄마 괜찮아. 라고. 도진은 자신의 치부와 죄책감을 모두 드러내며 예은에게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지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고 자신의 도덕성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 진심에 예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도진의 눈에서 본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예은은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흐앙. 엄마. 엄마는 왜 그랬어? 예은의 울음은 경멸이 아니라 아픔과 이해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상우는 그제야 자신이 아내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아내에게 돈을 못 벌어왔다고 비난했지만 이 어린 부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내의 존엄을 샀던 겁니다. 결국 상우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예은은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도진의 희생적인 헌신 덕분에 지은은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보호받고 가족의 눈물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1년 후로 흘렀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마트 계산대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진이 마련해준 자금으로 서울 근교의 작은 플라워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바코드가 아닌 싱싱한 장미와 수국을 다루고 있었죠. 꽃집 안은 지은의 활짝 핀 미소만큼이나 향기롭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상훈과의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훈은 도진이 준 돈 덕분에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차렸고 예은과의 관계도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었죠. 지은과 도진은 연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원한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찾을 기회였으니까요. 도진은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었던 영혼의 동반자로 남았죠. 지은이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도진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예전에 그 위태롭던 고독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지은 씨, 드디어 저도 제 삶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진은 자신이 아프리카 오지로 사진을 찍으러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독 중독에서 벗어나 세상의 진정한 아픔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싶다고 했죠. 이건 마지막 선물입니다. 당신의 꽃집을 위한 종잣돈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당신은 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존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당신에게 배운 존중의 증표입니다. 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아무런 은반지나 결혼반지도 끼워져 있지 않았죠. 그저 맨손의 따뜻한 체온만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도진 씨. 캠핑장에서 만났던 그날 밤에 당신은 내 죽어가던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준 제세 동기였어요.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요.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가요. 그들은 뜨거운 포옹으로 영원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텐트에서 겪었던 끔찍한 금기 행위가 역설적으로 그녀의 진정한 삶을 시작하게 해준 기폭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좇지 않았고 남편의 무관심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자존감을 선물했죠. 꽃집문에 걸린 종이 울립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죠. 여러분, 돈과 성이라는 극한의 금기 속에서 피어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구원할 최고의 명약일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뜨거워질 자격이 있습니다.